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짱 좋습니다. 운동들 하세요. 오늘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우리가 그 듣고 생활했던 곳에서 드는 이런 그 속담 참 틀린 게 한 꼭지도 없다.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담에 세 군데가 가늘으면 일단 여자들은 미녀의 50%는 먹고 들어가고 일단 세 군데가 가늘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발목이야. 하나는 허리야. 하나는 이 모가지야. 에이? 목둘레가 굵으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속담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더 나아가서 조기 사망과 같은 대사적 위험이 함께 증가한다. 그러면 발목이 굵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 허리가 굵으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 목이 굵으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심각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 모가지가 굵어지면 단순 지방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전신 지방, 전신 대사의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신의 대사 균형이 있다. 간신, 비폐신 모든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뚱땡이들 모가지가 막 80cm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장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는 38cm, 여자는 35cm 이상이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질환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뚱땡이들 이 유튜브 내용 듣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이 굵다는 것은 실제 요 해당 부위에 목 부위에 피하지방 요거와 내장지방과 유사한 대사적으로 활발한 지방 조직이 축적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나쁜 지방이 축적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좋은 지방이 있으면 뭐 빠지겠지. 이런 목 둘레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염증이 생겨. 염증이 유발돼.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 그 다음에 당뇨병이 생겨.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생겨. 그럼 이런 것들이 생기면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 대사증후군이 발병되면 뭐 무병장수는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고혈압 당뇨 환자 1000만 명씩인데 이게 젊은 아새끼들 차지하는 비율이 30%라고 그랬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이 굵을수록 또 뭐가 문제냐면 혈관 내벽이 손상돼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진행돼. 그러면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이런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야. 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조 증상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다 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 뭐 의사들이 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야. 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돼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뚱땡이들은 장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줄여야지. 체중을 빼야 되는 거야. 체중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체중 감소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야.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에? 가성비 그 뭐야 그 이 몸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그냥
들쩍지근한 인조식품, 가공식품들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줄여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뚱땡이가 되면 이미 포기 상태가 되지. 이렇게 뒤룩뒤룩 쪄버린다니까. 여기 요 사무실 주변에 거기 조그만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뭐 이마트야 그래도 조그만데 거기 주인이야 뭐 점장이야 뭐 어쨌든 놈 거기 일하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장님 저 고지혈증이 심해서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뭐 도사처럼 생겼나 봐. 에?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니 그 젊은 양반이 그게 무슨 소리야? 뚱뚱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빵 있잖아. 크림빵 같은 거. 이게 유효기간이 지난 거 지가 그냥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뚱땡이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아니 뭐가 좀 뭐 조시가 안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고지혈 수치가 너무 높고 이건 뇌경색입니다 라고 진단받아가지고 한동안 치료받고 나왔어요. 이런 거야. 그럼 나이가 3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 탄수화물 위주 가공식품에서 이제 자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고단백 식사로 이렇게 좀 식사를 길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맨발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하고 왜? 근력 운동을 해야 몸이 좀 따뜻해 있잖아. 그 이후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에너지도 생산하고 몸도 따뜻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곳이 가들어야 건강하다. 그런데 이 목이 공교롭게도 정 가운데와 이 정 뒤 아시겠어요? 정 가운데와 정수리 뒤쪽 딱 반 잘랐을 때 여기에 좌측과 우측으로 한쪽에 몇 개 경락이 지나가느냐 동양의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경락이 지나가요. 그러면 좌우측으로 16개인데 16개가 아니고 요 정 가운데는 좌우측에서 하나씩 빠지잖아요. 그래서 좌우측에 6개씩 12개와 13개, 14개, 14개 경락이 지나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있는 이 동양의학적인 경락은 전부 다 이게 양경락이에요. 그건 뭐냐면 비어 있어야 될 그런 경락들이에요. 장기가. 그게 뭐냐면 위장, 대장, 담낭, 삼초부, 소장, 방광 전부 다 비어 있어야 되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들어차는 게 기름이 들어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갔어요? 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인맥 이거는 방광 기능이 이건 콩팥이 관여해요.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저 뒤쪽에 정 뒤에는 그건 심장이 관여돼요. 그러면 이 비어 있어야 될 곳 12곳이 지금 들어차고 있고 뭔가 기름기가 들어차고 있고 이 앞에는 콩팥 뒤에는 심장이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야. 그래서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양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쉽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해갔죠? 그리고 우리 몸의 상체는 양이고 심장이 관여하고 있고 하체는 음이에요. 그건 콩팥이 관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앞뒤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등가죽이 아프다? 그거는 뭔가 심장 질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앞에 어딘가 불편하다 그건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전신 질환이다. 여기 그냥 우습게
목이 굵어지고 뭐가 뭐 이렇게 뭐 여기 보면 왜 그 뭐죠? 경동맥 뭐 어떻게 뭐 경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장과 이 콩팥 아시겠어요? 이 앞 정 가운데는 이 콩팥이 관여하고 정 뒤에는 등가죽 정 가운데 척추 그 선에는 심장이 관여돼. 그래서 앞, 뒤, 상하, 좌우, 앞뒤, 안팎 이게 전부 다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아시겠어요? 안타까운 점은 또 어제 제 그 국민학교 동창이 하나 멀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병원에 뭐 어지러워서 그냥 병원에 딱 가는데 거기서 아침에 화장실에서 딱 넘어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응급실로 바로 가서 뭐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 기도삽관 여기에 그 입 속에다가 기도 관을 지금 삽입하고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병명을 지금 뭐 그 딸내미가 지금 아주 그 어려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경우는 심장마비가 왔든지 아니면 뇌경색이 왔든지 아니면 뇌출혈이 왔든지 라고 하는 심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다 찍었을 텐데 이 뇌 이거를 뭐 여기 만약에 그 뭐야 뇌출혈이었다면 그 제거 수술할 텐데 그게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심장마비든지 급성 심근경색이 왔든지 아니면 뇌경색이 와서 지금 의식이 뭐 거의 없는 상태로 기도삭관만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관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목이 굵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몸에 비어 있어야 될 그러한 장기가 뭔가가 지금 들어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기능이 자꾸만 떨어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정상 체액, 정상 체온, 정상 체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최고의 건강 비법이에요. 정상 체액을 유지하려면 천일염과 주염, 즉 소금,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고 그걸로 만드는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새우젓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면. 두 번째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면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물. 우리 뭐 70%가 이 수분이잖아요.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여기 음료수나 이런 뭐 나부랭이들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정상 체중 이건 음식과 운동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면 찝찝하게 먹고 물 먹고 먹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요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정신과 육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명예, 권력 이 건강을 잃으면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행복도 잃는다고. 돈 잃고 명예 잃고 권력 잃으면 상관없어요. 큰 뭐 있다가도 없고 명예 좀 없으면 어때? 권력 좀 없으면 어때? 근데 돈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죽을 때도 그냥 돈 갖고 죽어야 돼. 중요한 것은 가족을 잃는다는 거예요. 가족. 마누라, 자식, 남편, 일가 친척, 친구,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지인들 다 멀어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건강을 잃으면 돈, 명예, 권력만 잃는 게 아니고 식구들에게도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럼 남는 건 지 혼자만 남습니다. 지 혼자만.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곁에 없으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도사건하고 콧줄 끼고 8년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어 보세요. 제가 여기 요양병원에 가니까 어떤 분은 10년 동안, 어떤 분은 8년 동안, 어떤 분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대. 가족들이. 그렇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 명예, 권력만 잃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행복도 잃고 웃음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요. 남는 거는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지금 웃고 떠들고 막 돌아치고 하는 거, 지금이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잃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그 기본 조건이 정상 체액, 소금을 가까이 해야 되고, 정상 체온, 물을 자주 먹고, 정상 체중,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정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무 배짱 말라도 문제고 너무 뚱땡이도 문제야. 그래서 표준 체중이고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자전거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발목은 콩팥, 허리는 간, 모가지는 이 심장이라고 했죠. 이 세 장기가 공교롭게도 혈액과 관련된 장기입니다. 콩팥은 피를 생산하고, 간은 나쁜 피 이런 걸 정리하고, 심장은 혈액순환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세 장기는 연관성이 뛸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면서 목둘레가 굵으면 심장질환 위험이 높다. 그래서 우리 속담, 세 군데가 가늘으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퍼뜩 생각이 나서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 체액, 정상 체온, 정상 체중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잘하세요. 그게 건강의 비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생각하시고 건강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멋있는 가을 보내세요. 화이팅!